안녕하세요. 사랑의 나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권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했던 걸까요?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페트병을 분리수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몰라서 못하고 있죠. 자, 여기 사진 두 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두 사진 중 과연 어떤 페트병이 올바르게 분리수거가 됐을까요? 정답은 둘 다 올바르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점에서 올바르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다는 걸까요? 두 병 다 내용물도 깨끗하게 비우고 뚜껑도 잘 닫았는데 말이죠. 이유는 크게 총 두 가지입니다. 우선 왼쪽 사진의 페트병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페트병은 상표 라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른쪽 사진의 페트병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벨도 완벽히 제거했는데 말이죠. 사실 이 점은 거의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트병을 분리수거하실 때는 반드시 병을 밟아서 압축하여 공기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기가 들어간 채로 뚜껑이 닫혀 있다면 선별형에서 플라스틱을 압축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하신 페트병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병 내부를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씻으신 물도 나중에 제거해줘야겠죠. 페트병을 물로 다 헹구신 다음에는 병에 붙어있는 상표 라벨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페트병을 발로 밟아 압축하여 공기를 제거해 주시고 뚜껑을 닫아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페트병과 뚜껑의 소재가 달라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은데요. 한때 따로 분리배출을 권장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페트병의 뚜껑은 너무 작기 때문에 따로 버리게 되면 오히려 수거와 재활용이 더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페트병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별개로 사실 페트병은 재활용성을 높이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좋은 자원입니다.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난 페트병은 달걀 케이스 등 각종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품질이 좋은 재생원료는 심지어 운동화나 등산복 등을 만드는 기능성 섬유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무심하게 버리는 페트병들이 올바르게 재활용이 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환경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페트병이 끼치는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최대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생태계에 큰 위협을 끼칩니다.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플라스틱이 더 작은 크기로 계속해서 분해는 하지만 그 과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작은 크기로, 즉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연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큰 잠재적 위협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내에 많은 환경에 접하면서 순환되다가
결국에는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의 몸속에 축적이 됩니다. 이때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여러 방법으로 생물들에게 위협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먹인 줄 알고 먹다가 위 속에 플라스틱이 쌓여서 더 이상 음식물을 넣지 못해 아사하는 해양동물도 자주 관측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플라스틱은 분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즉, 이 미세 플라스틱도 더 작은 크기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나노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보다 인간의 건강에 매우 큰 위협을 끼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세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큰 해를 입히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반면, 나노 플라스틱은 병원균과 바이러스와 결합한 상태로 세포에 표착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 그리고 심지어 대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발견이 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의 양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고 박테리아에 의해 섭취가 되는데요. 문제는 박테리아 또한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들에 의해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물고기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닷속에는 도대체 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는 걸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인류가 대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심코 바닷속에 버리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리고 어업 중에 투기하는 폐기물까지 여러가지 요인들은 해양 생태계를 플라스틱의 위협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많이 재활용할수록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나노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는 정부의 개입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한 시민으로서 다른 이들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나서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를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조금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주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를 실천해 주신다면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환경에 관해 가진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들 올바른 방법으로 페트병을 분리수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